가운데 비워주세요. 반장 쪽 비워주세요. 네, 지금부터 소비자 집단 소송법 발의를 위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의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좌혜선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이하경 의원님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하경 의원입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케아 가구 늦장 리콜 조치 등 크고 작은 소비자 피해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나라 열악한 소비자 구제 제도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으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가해 기업들은 형식적인 사과만 할 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기업들이 현행 소비자 집단 분쟁 조정 제도는 강제력이 없으며 사법적 책임 역시 개별적 피해자가 제기하는 소송만 파악하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기업과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일부 소비자만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현실은 소비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판직입니다. 이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발의할 소비자 집단소송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피해구제 과정에서 소비자가 소외되어 오는 잘못된 관행을 깨고 소비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 집단소송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저 또한 정무위 간사로서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강정화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소비자 집단 소송법의 입법 활동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된 게 굉장히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하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소비자 집단 소송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2004년에 증권 분야에서 집단 소송제도가 도입됐고 또 그 이후에 소비자 분야의 집단 소송의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소비자 단체 소송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실 애플의 배터리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외국의 소비자와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차별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법 제도의 미비라는 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은 조속히 시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소비자 집단 소송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증권 분야에서의 집단 소송 제도 도입 이후에 미국식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국식 집단 소송 제도의 어떤 장점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 실제로 이게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많은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많은 외국에서는 미국과는 다른 방식의 다른 논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조금 더 다른 제도의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 피해 구제에 적절한 집단 소송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지 지난 2년 동안 많은 토의와 노력을 통해서 마련한 법안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 마련을 주도해 주신 서희석 교수께서 무엇이 다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앞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소비자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점점 수많은 소비자들이 수백만 수천만의 소비자들이 같은 피해를 입는 소비자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적절한 시간 안에 또 적절한 피해 보상이 가능한, 그래서 사업자들이 불법 부당 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소비자 집단 소송 제도가 조속히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법들이 그냥 이전의 생각들이나 제도나 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율적인 법이 도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대학교 서희석 교수님께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산대 법전원에 근무하는 서희석 교수입니다. 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이하경 의원실이 공동으로 마련한 소비자 집단소송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의 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소송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소송 허가 제도를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이로써 실제로 60회 위에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도의 적용 범위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 및 불법 행위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소송의 대상을 소비자 계약과 관련하거나 사업자의 불법 행위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모든 경우로 광범위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셋째, 소송의 단계를 2단계 절차로 나누어 소송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1단계에서는 원고 단체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진행하고 1단계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2단계에서 개별적 피해자들의 권리 내지 피해액을 간이한 방식으로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소송 수행권을 현행 소비자단체 소송의 원고 적격인 등록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단체 소송 제도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이론적으로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가장 큰 문제점인 옵트아웃형 집단소송 제도를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체계에 맞게 옵트인형 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개별 피해자들은 소비자단체에 의한 1단계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2단계 절차에 참가, 즉 옵트인 하도록 하여 소송에 패소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 박탈이라는 이론적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단계 절차는 사업자의 공통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을 법원에서 확정하기 위한 간이한 절차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로써 개별 피해액이 다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배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일곱째,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여 입증 책임 문제를 해소하였고 징벌배상 제도의 일반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의 입법안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이하경 의원실이 공동으로 마련한 법안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의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한 제도 도입 논의가 활성화되어 우리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것으로 소비자 집단소송법 발의를 위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이하경 의원님의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